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제 44, 3사공화국 박정희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박정희 시기고요. 6, 70년대니까 대략 20년간을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시기는 60년대 3공화국과 70년대 4공화국으로 좀 분리해서 보면 좋은데 3공화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다음에 삼선개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유신개헌의 배경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일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 즉 1공화국을 살펴봤는데 발췌개헌, 4.4.5.1개헌, 4.19혁명, 발, 4, 4. 이 세 가지 사건 좀 잘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2공화국 마지막을 좀 살펴보면 다양한 민주화 요구와 통일운동에 소극적이어서 혼란이 계속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로 끌고 와서 1960년 4.19 혁명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들이 1961년, 한 1년 만이죠. 5월 16일 날 군사정변, 쿠데타죠.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을 하고 다섯 번째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내각제였죠. 그걸 다시 대통령제로 돌리고 4년, 그다음에 한 사람이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하고요. 국회를 양원제로 쪼개놨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하나로 합쳐서 단원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는 준비를 착착착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창설을 하고 이제 이 중앙정보부가 안기부를 거쳐서 지금의 국정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만의 당인 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이제 군인 박정희에서 민간인 박정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 박정희가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5대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박정희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경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하나만 더 기억해 두세요. 반공. 네,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공, 그다음에 경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멋진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돈도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좀 끌어올려고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차관은 돈을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거를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받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약 20여 년 만에 다시 국교는 정상화되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고려대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일 협정에 반대합니다라면서 6.3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조금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돈이 좀 모자라요.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미국이 베트남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일명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꽤 길어요. 한 10년 정도 이 베트남에 우리나라 장병들을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되는데 이걸 명시한 문서가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또 미국으로부터 일단 차관을 도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군을 또 현대화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시기 60년대 3공화국에서는 한일 협정과 베트남 파병으로 돈을 좀 끌어 모으면서 아까 2공화국에서 있었던 세워놨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씩 이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년 뒤인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자, 한 사람이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박정희가 이승만을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4.4.5.1 개헌의 내용은 초대 대통령만 출마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초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마를 더 하고 싶어서 1969년도에 삼선 개헌을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마 횟수를 3회까지 허용을 한다. 그래서
이 개헌의 별명이 삼선개헌입니다. 횟수로는 6차 개헌이 되겠죠. 아까 여기 5차 개헌이 있었고 여기 이제 6차 개헌, 여섯 번째 개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71년도에 치러진 대선에 다시 한번 출마해서 3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적으로 정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이랑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으르렁대다가 조금씩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거기에 발맞춰서 박정희 정부도 북한이랑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통일을 추진해 나갑시다라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와, 이거 너무 180도 태세 전환 아닙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자들은 빨갱이고 빨갱이는 도깨비와 같은 존재들이 악마 같은 자식들이 같이 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집권을 합리화하고 있던 박정희 정부가 우리 이제부터 북한이랑 잘 얘기해서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0도 태도가 바뀌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뭐였냐면은 야, 그거 봐. 야, 니네 무섭지? 갑자기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이 북한이랑 같이 우리가 대화하고 통일하게 되면은 너네가 좀 무서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라면서 1972년도에 일곱 번째 개헌, 유신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유신 개헌의 배경은 바로 이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통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라면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유신 개헌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몰빵한다. 삼권 분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삼권 모두 이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게 바로 유신 개헌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늘리죠. 횟수 무제한. 와,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직선제였던 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간선제로 되돌리게 되는데 심지어는 국회도 아니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별도의 기구를 조직을 해서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국회의원 원래 국민들이 뽑아야 되죠. 그렇지만 3분의 1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할 수 있게 하고요. 삼권분립 위배죠. 심지어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긴급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내려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또 명시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과거의 고종과 같은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신 개헌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대통령이 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4공화국 같은 박정희 시기이지만 이 시기의 헌법과 그다음에 70년대 이후의 이 헌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번호를 매겨서 4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개헌을 청원하는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헌. 자, 이제 국민들이 거꾸로 개헌해 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 7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78년도 6년이 지났네요. 어느새 6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박정희는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99%의 놀라운 이 지지율로 당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1979년이 왔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YH 무역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정희의 18년의 독재를 끝냈던 그 시발점이 바로 YH 무역 사건입니다. 자, YH 무역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 가발 만드는 공장이에요. 굉장히 장사도 잘 됐거든요. 근데 이 YH 무역의 사장이 회사 자금을 다 해외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나는 배가 부르다 싶었을 때 우리 회사는 지금 자금난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라고 이제 폐쇄를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이 YH 무역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어린 여공들, 여러분 나이 또래의 여공들이 막 울면서 제발 회사 문 닫지 마세요. 우리 나갈
뭐갈 데가 없어요. 우리 동생 뭐 학비도 줘야 되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병원비도 줘야 되고 우리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살릴게요.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여공들에게. 그래서 이 여공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당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이곳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민주투사였던 김영삼 아저씨가 총재였거든요. 신민당에. 그래서 이 김영삼이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같이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지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당 사무실에는 경찰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불문율이죠. 몇 군데 있어요. 병원,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야당 사무실에는 경찰 병력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상도였는데 이 상식을 깨고 이 박정희 정부가 이 야당 사무실인 신민당 당사에 진입을 해가지고 여공들을 싸그리 잡아가고 이걸 말리고 있던 야당 통제였던 이 김영삼도 좀 이렇게 구타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영삼의 별명이 단무지예요. 여러분들 단무지 알죠? 단순, 무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날 김영삼이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아주 독설을 뿜어냅니다. 당장 미국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제 말하자면 박정희를 까니까 박정희가 너무 이렇게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인자 저 김영삼 좀 어떻게 해보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알아서 기죠 또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의원을 이 국회에서 제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라버린 거죠. 국회의원직에서. 국민들이 뽑았던 국회의원인데 대통령 마음대로 말 안 들었다고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YS 제명, 여기 신문에도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 김영삼이 제명 직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지라도 새벽은 온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잠깐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김영삼의 고향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대대적으로 시위가 번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부마 항쟁 또는 부마 민주 항쟁입니다. 부산과 마산이지요. 자, 이게 막 뭐 전국적으로 막 4.19처럼 퍼져나갈 기미가 보이니까 이 박정희가 신복 2명을 데리고 궁정동이라는 곳에서 술을 먹으면서 고민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오른팔이었던 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다음에 왼팔이었던 경호실장 차지철, 이 2명하고 같이 이제 술을 먹다가 결국에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총을 맞고 10월 26일 그 술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장면. 이 사태를 우리가 12.6 사태라고 부릅니다. 현장 검증 때의 사진이고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박정희를 실제로 쐈던 중앙정보부장 권력 서열 2위죠. 권력 서열 2위였던 김재규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자, 권력 서열 1위 대통령 박정희가 권력 서열 2위였던 김재규에 의해서 이게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 있었던 차지철 권력 서열 3위죠. 뭐 다 사라진 겁니다. 그 권력의 공백 사태에 바로 젊은 군인층이었던 신군부 세력, 즉 전두환과 노태우의 신군부 세력이 차츰차츰 권력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